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. 유독 시장이 걱정을 했었던 이번 FOMC, 오히려 시장의 걱정을 연준이 좀 달래주는 격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가 FOMC 열리기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점도표입니다. 점도표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던 게 지난 12월이었거든요. 이 부분이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3번으로 유지했습니다. 이 부분이 간밤에 미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주요한 포인트들, 간밤에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의 우려는 3번에서 2번이었는데 3번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좀 빨간 삼각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2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. 2024년은 사실 변화가 없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소폭 25pp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24년에는 3번 내리고 25년에는 4번 내린다라는 게 12월에 전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 3월 FOMC 이후의 점도표는 24년 올해 3번 내리는 거 유지, 내년에 4번 내리는 거 3번으로 내린다고 바꾼 겁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2년 동안에 7번 내린다라는 걸 6번 내린다라는 걸로 바꿨지만 그래도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유지되는구나라는 것에 시장은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자회견도 상당히 중요하죠.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스탠스, 저는 한 3가지로 뽑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, 지금의 기준금리, 이번에 긴축 사이클에서 고점에 유지하고 있다. 고점까지 왔다.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또다시 일각에서는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줬습니다. 채권 가격이 그래서 올랐죠. 채권 수익률이 내려온 영향입니다. 두 번째는 물가가 2%로 돌아갈 확신이 있다. 2월에 나왔었던 물가 상승 반등은 계절적인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만 범피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울퉁불퉁하지만 물가의 안정세는 유지될 수 있다.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을 연준이 파월 연준 의장이 달래주고 있었습니다. 이런 2가지 포인트, 마지막으로 이제 QT, 양적 긴축도 하고 있죠. 채권이나 MBS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. 이 QT의 속도, 내다 파는 속도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좀 상승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 QT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. 즉 내다 파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. 3가지 모두 기준금리가 고점에 와 있고 물가는 2%를 향한 그림이 유지되고 있고 QT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,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선물을 왜 주지?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.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. 지금의 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나은 결과는 좀 받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서프라이즈한 결과였습니다. 우리 시장도 그래서 중요하겠죠. 다음 차트를 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화끈하게 올랐습니다.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올라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탑다운에서 본다면 조금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한 차트를 잘 보시면요. 이 옅은 파란 선이 원화,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.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건데요. 그리고 짙은 파란 선이 코스피입니다. 통상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빨간 선으로 한 팬데믹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주가가 강세를 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. 펀더멘털이 개선되기보다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팬데믹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결국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3,300에서 2,000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.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느냐? 딱 하나만 꼽자면 그때는 연준이
긴축하던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연준이 완화하는 사이클이라는 거죠. 달러화가 간밤에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다른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. 여전히 주식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삼성전자가 그리고 간밤에 또 새벽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좀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14%까지. 그래서 D램 범용 제품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2,400 안착의 모습을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해봅니다.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 FOMC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 경제와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.